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오전 6시 7분입니다. 치우님 카페 뉴스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방송 녹화를, 코인이랑 시장을 먼저 보고 뉴스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나오면. 시간이 너무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늦게 잠을 자져가지고, 저 밤샌 거거든요, 맨날. 그래서 조금 일찍 하고자 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죠?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한국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이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조금 높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부분은요, 이제 연방준비의 파월, 예, 지금 이제 좀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 보고서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원유가 조금 적게 나왔네요. 그죠? 그런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뭐, 크게 지표 나올 만한 지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중요한 지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나스닥과 이제 코인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코인 재밌네. 어제, 기똥 맞췄죠, 그죠? 한쌤이 그 정도야. 내가 그 정도라고. 농담입니다. 네. 진짜, 정말 그 순간 잡는 게 얼마나, 그, 힘들지만요. 이게 되게 희열감이, 정수리를 잡는 거잖아요. 발바닥 잡는 거잖아요. 장난이 아니거든.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났다가 아니라, 열심히 했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는 그거를 갖다 대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말하는 순간만 고르치면 또 다시 또 달라질 수 있거든.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래. 아무튼 환율입니다. 환율 1330원 약간 또 떨어졌네요. 그죠? 크게 문제는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엔화 환율은 8.888 하네요. 888. 유가는 살짝 반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9. 99.6 정도 됩니다. 80달러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 빅스차트는 살살 자꾸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좀 쫄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탑욕에 있다. 이게 나스닥 S&P 빅스차트입니다. 그래서 S&P도 아직 탑욕 지수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S&P도 신고점 갱신하면서 좋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그죠? 조정 상승하고 보정이 조금 나왔었는데, 요게 지금 요거까지 쇼시 포지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반등을 주고 다시 좀 현재 꿀렁꿀렁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을 나오고 지금 현재 이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거리가 더 많아요. 재밌는 부분은. 여기서 지금 위아래를 좀 흔들어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고점권에서 형성이 되면 요거 물량을 터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조금 약해져 가지 않나. 일단 여기 좀 여기는 아직 더 강해졌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맨날 이런 말 하지? 그치? 일단 요 추세 아직 깨지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요 마디에서 살려주려면 한 4월달은 돼야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4월 중순, 그러니까 4월달이죠. 원래 4월 초중순 정도가 비트코인, 나스닥, 이런 한국 증시 전반적인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여기가 열리게 되니까, 그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나스닥으로 선물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요, 지금 요 녀석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진입각을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롱은 안 칩니다. 나스닥은 죽어도 롱 안 칩니다. 네. 롱 쳤으면 돈 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표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손절을 반복을 하더라도 숏을 보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그림이라고 할까요? 지금 딱 뭔가 잡고 들어가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구간 쇼트, 요가 쇼트, 죄송합니다. 요 구간을 갖다가 고점으로 보고 쇼텔 점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고점을 한 번 정도 더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 좀 하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면서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제가 현물 같으면은 이걸 갖다가 뒤집으면 뭐 사놓고 좀 천천히 기다려보자 이렇게 그냥 들 텐데, 선물 같은 경우는 타점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숏을 잡아드리나요? 그죠? 딱 잡아드리고 요거라도 먹으려고 또 달려드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요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그죠? 하지만 무지성 롱은 절대 치면 안 되고요. 선물 나스닥 미국 증시 사는 것도 조금 눈치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좀 조정세로 살짝 접어들었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요번에, 오늘이죠. 오늘 어제였지.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 지표들이 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좀 빨리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감이 조금 상실되면서 아마 조정이 조금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이나 이오10, 그죠? 꽤 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중국 증시 제가 언제부터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차이나 이오10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저는 중국 증시는 지금 매력적입니다. 중국 증시 사야 된다는 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좀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중국 증시는 괜찮다. 뭐 이때 직접 투자하기 좀 곤란하다면 ETF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CATL도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네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생이죠. 항생지수도 이제 반등을 조금 잘 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1월부터 해가지고는요, 실제로 나스닥에는 한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 더 많이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요거에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쉽지만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 지금 뭐 테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고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소비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은 물건들을 좀 잘 팔아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죠? 중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지. 맞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눈에 띕니다만 그냥 사지 말라고 노래 불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안타깝게 이마트가 저점을 좀 갱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이제는 안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때 이마트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제 자리로 와버렸습니다. 20% 올랐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익절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 있죠? 케이카. 기억나십니까? 이 케이카. 여러분들께 그때 우리 누구냐, 멤버십 분들 1,500원인가 1,800원인가 멤버십 뭐 가입해 주시면 가끔가다 제가 주식 방송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케이카 요때 추천드렸죠. 지금 현재 30% 정도 상승 중입니다. 괜찮죠. 물론 코인 때문에 이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 주식이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존버해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케이카. 네, 일때도 일절하십시오. 일절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는 그냥 반타는 그런 거니까.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케이카도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게 좀 더 단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12,000원 자리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12,500원 정도의 자리를 주면서 천천히 키워준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8,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쌈 대결하다.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저 공부방에 막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리딩하다가 물리게 한 종목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정말 진짜 죄송해요. 그건 한경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 제가 그걸 지켜보자, 제가 그냥 기다려봅시다라고 제 입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보답을 해드려야지. 그죠. 뭐 다행스러운 건 코인을 따라오셨으면 또 많이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래서 쪽팔려서 디테일한 말 못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기도 생각하고, 그래도 열심히 보다 보면 제가 그래도 지방 적중률은 높고 스스로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또 만회가 되고 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잘난 척 좀 할게요.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3월 6일 오전 12시 6분 코인 단타 비중 초기화하고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는 제가 요 위에 보면
단타 비중은 좀 정리하고, 어디 갔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타 시는 익절하시고 다시 놀림목 잡아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타 시등을 초기화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팔아라는 뜻이에요. 다 팔고 다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마하게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요 시간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제가 예상했다가 아니라 확인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명확한 고점 신호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시면 23월 6일 지금 00시 00분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과거 이게 하나 떨어지고 나서 이러고 있는 거지. 마지막에 뭐 심상치 않은데 반등을 주고 수렴 패턴 만들고 위로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집니다. 보이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임펄스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약해진 추세에 대해서, 지금 약해진 추세에 대한 이탈이 등장하게 되고 5분 봉상 이동평균선의 장기 이평에 대한 쌍봉이 형성되게 됩니다. 62평의 쌍봉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빠졌던 모습 자체를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1분 봉상. 왜냐면 고점 잡을 때는 분봉을 보거든요. 고점 잡을 때는 1분 봉상.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리는 피레침이 떨어지고 나서 폭포처럼 빠지는 하락 파동을 조심하세요. 팡팡팡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여기보다 적네? 이거 더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리하고 다시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화라고 말씀드리죠. 12시 5분에. 완전 정수리예요, 그냥. 그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들리듯이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 때지, 요때. 기똥차죠. 제가 초기하고 다시 하자는 말을 언제 또 한번 했냐면, 이건 이제 몰린 농사치듯 아닙니다. 단타치듯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정수리 요때 8,000에서 7,800 요 딱 따지 요거든요. 아주 점 같은 캔들. 그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확인했다는 표현이 맞는가? 이거 예상했다는 게 아니죠.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에임리츠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떡상한다고 사라고 했던 그런 시기랑도 맞물렸대요. 웃긴다, 그죠? 그 사람은 맨날 거꾸로 얘기하지.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뭐 저처럼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조정에 대해서 제가 아마 58,000달러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나요? 58,000, 59,000?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요 거래량 보면서 말씀드렸었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얼추 나왔어요. 0.5%의 저들림이기 때문에 6만 달러? 58,000? 6만에서 58,000 사이. 그래서 59,000 전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맞나요? 그죠? 정수리가 잡혀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바로 빠지게 되면 반등을 좀 주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주말에서 헤드앤숄더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빠져버렸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이때 한국은 김프가 순간적으로 10%까지 붙었습니다. 붙으면서 안 빠져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잡았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 57,800까지. 그죠? 그리고 코인 스탬프도 59,000까지. 그리고 뭐 비트 파이넥스도 59,000까지 해서 실제로 바이낸스가 가장 주도적으로 이걸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바이낸스는 뭐죠? 대표적으로 선물이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물 시장으로 밀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롱 포지션 뚝배기인 거야. 봐봐요. 지금 68,000달러에서 58,000달러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약 만불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0%가 넘 15%에서 그냥 제가 보기엔 이거 비트의 차고를 따지게 되면 20% 가까운 무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 5배수에서 10배수는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 요 흐름에. 그러니까
5배 롱을 죽이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5배 롱. 왜냐면 비트코인을 들고 500을 롱이 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빼버려도 5배 다 죽어버려요.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걸 빼기 위해서 우리 세력 형님들은 돈을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일부를.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리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피해침 한번 맞을 거다. 근데 피해침이 언제 어떻게 맞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공개 시황에서 그 피해침 맞는 걸 보면서 제가 팔고 다시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추세가 이탈되거나 아직 망가질 흐름은 아니다라고 계속 첨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왜냐면 이렇게 피해침을 맞는 경우 피해침이라고 볼 것도 없다. 지금 한국 그까지 맞아야 피해침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시바이노라든지 리스크처럼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코프로를 조금 볼까요? 에코프로도 최근에 여러분들 핫했던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제가 이 회사가 왜 좋은 회사라 떨어지는데 왜 좋은 회사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우량회사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PH를 맞거든요. 완전히 두들 맞죠. 근데 거의 다들 살린단 말입니다. 제가 요때 그때 뭐라고 하냐 요때 한번 잡아보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판을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모르겠다. 이거 나 안 살기다 라고 첨언을 다네. 그리고 혹시나 사더라도 이게 깨지면 반드시 손절하세요 라고 첨언을 단단 말입니다. 물론 이걸 봤기 때문에 요거 반등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레치를 맞게 되면 보통 이런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량주면은 오히려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잡주스러운 거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두 방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한 대 맞아봐 이거 한 방이란 말이야, 한 방. 그러니까 한 방 무너지지가 않아.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전에는 요 밑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월정 패턴을 만들면서 밀면은 이 정도까지 빠지게 해서 A, B, C에 대한 관점 형성이 될 겁니다. 역시나 지금 김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중에서 8천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우리 편하게 잡으면 될 텐데 김포를 조금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500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김포가 5에서 10%까지 생길 줄 상상도 못했어. 한 8,000, 요 정도 500, 한 600 정도까지 빠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웬걸 그냥 8,800에 살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단타 청사에 대한 이야기와 단타 눌림 매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리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었습니다. 전장용 패턴 여러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잘 잡아드렸고 그죠? 한샘 정수리 잡았고 밤새 보면서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피레침을 세우면서 빠지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 시아라던가 이런 이제 진짜 개 잡주 시아 그리고 뭐 리스크도 일종의 잡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바이노 이런 애들 다 잡주들이잖아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긴 해. 그래서 완전 잡스러운 애들이 아니라면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와도 한 번 더 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잡스러운 애들은 그냥 훅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사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예쁜 애들 있잖아요. 부드럽게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세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엄청 공들인 세력이 파동을 예쁘게 만들었죠. 1, 2, 3, 4, 5, 임펄스 5개 파동을 예쁘게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최고의 마지막에 5파에 대한 연장을 만들어 줄 거냐라는 부분 고민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이거 나올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세로 넘어갈 거야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쪽을 더 예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 예를 들어 700원대에서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흐름이 등장할 것이고 근데 이때도 아마 이 세이가 뭐 기본적 보석이 좀 애매하다면 밀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찰을 받고 나중에 돌아 올릴 때 그죠? 요 정도까지 노려보는 정도 생각하는 게 메인인데 요게 나오게 되면 이제 세이 나쁜 놈의 새끼하고 더 던져내야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특히 나왔을 때 추세 이탈되게 돼요. 원형 천장에서 더 추세 이탈되면. 원형 천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파동의 종파가 가장 이상적인 게 원형 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드 앤 숄더 형태.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적에 존버 형태보다는 지금은 또 아직도 사셔도 돼요. 그래서 뭐 사셔도 되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좀 배가 아프시죠? 비트코인도 사셔도 돼요. 아직도 상방에 대한 여지가 좀 더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4월 정도까지는 크게 막 10% 큰 건 큽니다만 우리가 코인 하면 반토막 나야 좀 빠졌다 안 큽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손절을 꼭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말리진 않겠지만 이건 빠지면 내가 그만한다, 진짜 손해보자도 그만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제가 작년 10월 11월에는 편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건데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난 저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안 팔면 언제 팔 건데 이런 말도 드리면서 그런데 다 팔 필요는 없어. 우리는 팔 때는요 좀 확인하고 팔아야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확인하고. 근데 지금 이제 주사방 맞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봤었던 그런 제가 5년 넘게 차트를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봤던 패턴들이라든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바로 밀어버리는 흐름보다는 밀었을 때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다가 빠지는 그림이 더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도 흐름이라면 우리가 과거 10월 달에 샀던 그 물량까지는 다 털지 않아도 되고 제가 언제였었죠? 우리가 2월 중하순부터 설 지나고부터 우리가 단타로 포지션을 바꿀 거다. 물량을 줄여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또 슈팅이 나온 애들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포지션을 존버, 장초, 사자 해서, 좀 팔았다? 얘는 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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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를 어디서 했더라? 아무튼 지금은 물량을 좀 빼시고 그죠? 그리고 가볍게 아까처럼 놀아 보시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사는 것보다는 또 이번에도 만약 여기를 순간적으로 이탈시켜주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탈시켜주면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등을 먹으려고 접근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파의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들어올리는 그 타이밍을 노릴 건데 그때는 반드시 손절 지키셔야 된다. 안 지키면 여러분들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BTC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민가 하거든요. 알트코인 수익 한번 크게 돌 거냐? 아마 이게 마지막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뉴욕 프로토콜도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사실 파동이 좀 부드러운 애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 좀 부럽겠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애들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램 이런 것도 지금 딱 단타 타이밍입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딱 단타 타이밍입니다. 딱 단타 타이밍인데 손절 어디서 잡으면 되겠노? 요 밑에 잡으면 되려나? 66점 정도 잡을 되려나? 5%인가요? 그죠? 단타 타이밍입니다. 딱 5분 정도 볼까? 저 디테일하게 보면 나올라나? 여기 보면 잡으면 되겠다. 이 추세 하나 잡히겠죠, 그죠? 요 정도는 좀 무시하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여기 잡자. 거래가 터진 부분 잡아야 되거든요. 패턴적인 측면이면 되거든. 뭐 임펄스 웨이브 그런 거 아니고 패턴적인 측면에서 요 손절 잡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섬세하게 보실 분들 여기 잡으셔도 돼요. 여기 잡으셔도 됩니다. 네, 딱 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짧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지나가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플로우는 또 많이 오르네. 잘 가거라.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보시면 지금도 지금 다시아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애들 사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도 뭐 YQ 모두 나쁘지 않고 뭐 스텔라 루멘도 좀 약하긴 하네. 스텔라 루멘은 됐고 뭐 플로우도 아까 괜찮았고 그죠? 센트럴랜드 지금 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빠진 애들 말고
크레딧도 뭐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은 지금은 놀자기 때문에 펀더멘탈 따위 따지지 말고 차트적인 측면, 기술적 분석을 빡세게 하면서 이런 데 손절 찾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아시겠죠? 그리고 2% 오르면 2% 오르면 요 버튼 눌러서 팔고, 그리고 5% 오르면 요 버튼 눌러서 팔고, 남은 거는 좀 구경 좀 하시다가 뭐 그냥 찝찝 그냥 기분 나쁘면 팔고, 그래서 다시 또 동전 주섬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었는데 조금 늘었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계부전 좀 써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뷰를 예상을 하기가 조금 빡세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은 지금 비싼 가격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비싼 가격입니다. 더 비싸지는 사람을 찾고 있는, 더 비싸게 살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 그러죠? 전문적으로 호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호구를 낚아올려면 난타처럼 그냥 치면서 낚는 거라.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나왔네요. 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뉴스 감사하게 잘 읽겠습니다.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죠? 서두르면 안 되죠. 그죠? 5월에서 6월 정도의 지표들이 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업급여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물가가 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아져야 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금사과가 끌어올린 물가 한 달 만에 3%대 재진입. 1년 내 사과 71%, 주율 78%, 거의 더블로 올랐다. 그죠? 참네. 제가 중국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국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때 얘네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한국의 과일 너무 비싸대요. 말도 안 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동북 쪽에 이제 저희 옛 고구려 영토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과일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렇죠. 근데 한국 과일 너무 비싸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물로 과일을 사가니까. 걔네들은 선물로 과일 사가면 싫어하는데 이 싼 걸 왜 사갔냐고. 그죠? 좀 그래요. 서운합니다. 저 과일 좋아하는데, 그죠? 그걸 좀 싸게 잘 됐으면 좋겠고. 과수농가분들 화이팅! 의료비 500배 늘 때 의대 정원 2배뿐 전공의 의존 낮출 것이다. 자, 웬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멋있어 보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찬성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의대 지방생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들 많이 늘려야 됩니다. 많이 늘려야 됩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늘려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늘려서 그분들이 전공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케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의대 상륙자자 불붙은 학원과 정부 과전 학원비 엄청 좋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의대를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많이 빡세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 학원가들이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들에서 좀 비도 좋고, 좀 섬세한 그런, 똑똑하고, 의대는 사실 수술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고 꼼꼼해야 되잖아. 그럼 또 공부도 잘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사 한번 이참에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겠네요. 파기게트 당근 체크카드 나온다. 안 쓰면 손해겠네? 당근에서 나오나요? 당근마켓 결제 시 적립이 된다고? 이거 좀 재밌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금코인 주식 최고치 안전자산 왜 같이 오르나?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재밌는 뉴스네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최근에. 그죠? 레니코가 있는데,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그러니까, 돈을 오지게 풀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돈을 오해부지게 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후폭풍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기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가 오르는 거 전부 다 코로나 때 이 새끼 달러들 조지게 풀어놔서 그렇다고. 그게 파도가 이제 몰려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풀장 워터파크 가보시잖아요. 그죠? 파도풀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파도가 빵 쳐서 물을 치면은 이 파도가 바로 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와 하고 왔다가 우와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놓은 파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왜 안 빠지냐? 워낙에 많이 풀어놨으니까. 2배를 풀어놨는데 5% 줄인다 이게 줄거나 하겠어요? 더블을 풀어놨다니까. 더블 100%를 풀어놨는데 5% 줄인다고 되겠습니까? 5%를 몇 년을 줄여야 이렇게 줄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렸더니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다? 개인 투자자다. 개미들만 죽어나간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등들이 따뜻하십니까?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뭐 그냥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출 갚느라 힘들잖아요. 집 같은 거 다 가지고 오실 거 30대 40대 분들 집 대출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직업, 직장, 월급 빡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패권 전문가의 전망도 강세. 그래서 달러 패권을 조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딱상을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글로벌 경기에 맞춰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반감기랑 같이 겹쳐가지고 버핑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 끝나고 나면 한번 휘청거릴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증시 대기 자금만 126조 원 주도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놨는데 뭘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싼 거 사시면 됩니다. 조선주 괜찮아요. 네. 당장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주식은 장투하는 거죠. 장투하려면 장투할 가치가 있는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뭐 바이오팜 같은 애들, 그러니까 바이오주, 바이오인데 팜 농장. 그리고 지금 인구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AI 관련돼서 생산직 그러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이제 그 한국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이 회사를 이사를 하면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주들은 좀 안 좋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살짝 딴딱하게 있을 거야. 네. 밸류업 테마 휩쓴 상승장에도 개미들 해외 주식 ETF 제가 살 거고요. 어차피 그 이플의 구력 중국서 죽수 공매도 늘었다. 애플은 힘들죠. 그쵸? 네. 전고체 배터리 양산 어쩌고저쩌고 한복 제품 사더니 더 적으로 돌변했다. 이걸 방법이 없다. 타이탄, 네. 잠시만요, 네. 철강조선도 중후 장대 산업, 중국 리스크에 몸살. 중국의 철강이고, 조선은 한국 못 따라옵니다. 이거 적자 보고 만들고 있어가지고, 못 따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알리 전국 어느새 한국 시장 2위로 정부 이제야 현황 점검하고 있다. 쿠팡 1등이죠. 알리, 테무.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좀 썼습니다. 예전에 10원짜리 이런 거 배달시켜봤어요. 여러분들 10원짜리를 배달했는데 배달이 오더라. 10원. 야, 좀 재밌더라고요. 미니 코인 같은 거 있었거든요. 코인 10원짜리여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알리를 쓰시는, 너무 많이 쓰시는 마십시오. 품질이 안 좋습니다. 대놓고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대놓고 짭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저렴하게 사면 괜찮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저는 양말 되게 좋아합니다. 양말을 시장에 가면 아무리 싸게 사도 한 켤레 1,000원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한 30켤레 한번 7,000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일회용을 써도 돼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1월 서울 아파트 열세채 소형 비율 적대 최고, 작은 아파트들 단다는 부분이고, 도른자 강남 땅 다 내놓을 판이라고 하네요. 그쵸? 신생아 특공당 점자 특례도 좀 못 받는다라는 말 나오고 있고요. 쌀망은 미망치 운양 어쩌고저쩌고 국회를 가겠다 뭐 하고 있네요. 부동산 이야기는 그만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한 투자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